네, 공정위원장님, 지난번에는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대우조선 하도급 관련해서 여러 문제 제기를 했고 공정위에서도 신경 쓰겠다라고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매듭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그 이후에도 그 지적을 하니까 더 신경 쓰겠다 그러셨는데 좀 지금까지 만족스러울 만한 어떤 진행 과정이 보이지 않아서 피해 기업의 대표들, 노동자분들이 여전히 공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현대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문제도 사실 대우조선의 하도급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사실 처벌된 것이 서면 미교부 건 하나였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도 선시공 후계약 이것도 네. 서면 미교부와 네.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견적을 결정하는 과정도 보면은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이고요. 예. 그래서 단가 후려치기 하고 결국 강제로 계약을 해서 그에 따라서 도산에 이르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피하청 기업 17개에서 지금 공정위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제소한 상태인데 예. 또 이 표준 품셈에 따르지도 않고 공개도 안 하고 있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사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동영코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통보하고 재축소 재통보하고 또 최종적으로 또 축소해서 재통보하는 그래서 결국은 정상 단가보다 35% 이렇게 줄어든 계약을 체결하고 결국은 법정관리 이 기업은 법정관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 이렇게 좀 보시면은요. 여기는 좀 이것도 황당한 사례인데 정부가 조선업종에 대해서 지금 이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다음에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 지원을 하는 이유는 원청 기업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청 기업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면서 그로 인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정책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4대 보험 유예 같은 거는 그런 내용 중에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이 기업은 4대 보험 유예 받고 나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성금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기성금 받아서 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거의 84%. 그래서 남은 돈 가지고 회사 유지 관리 경영이 어려웠었는데 그나마도 4대 보험 유예하고 나니까 이거는 하청 기업을 위한 거고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건데 원천 기성금을 깎아가지고 기성금 대비 지금 임금 비율이 97.6%. 이건 망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용 지원 업종을 지정해서 정책 지원을 할 때 이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현장 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게 다 하도급법 위반 사항들 아닙니까? 예. 근데 위반 사항인데 이게 지금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이게 좀 답답하고요. 네. 특히 이제 조선업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오늘 하도급 관련해서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정위가 역량이 안 되는 건지 하도급 위반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현실과 실태가 너무 심각한 수준인데 공정위의 조직 규모나 지금 여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거 어쨌든 이 공정위가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기업들 계속 이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는지 저희가 진짜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마시고 조금 구체적인 계획과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추가 질의를 안 할 거라서 그냥 바로 권익위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고 나중에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익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반부패 총괄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실제로 반부패 기관으로서의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권한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인지를 의심케 하는 여러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 접수가 11,709건, 2015년부터 17년이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10,000건이 넘는 걸 접수했는데 종결이 10,000건이에요. 그래서 종결이 뭐냐? 잘 처리된 거냐? 했더니 문제없다 판단해서 자체 종결. 무려 88%가 문제가 없대요. 신고를 받았는데. 저는 이것도 정말 이런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이제 이첩이거든요. 부패 행위를 어느 정도 있다 인정해서 권익위가 인정해서 관계기관에 이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7%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그 자료를 보니까 이첩된 그 내용의 혐의 적발 건수는 전체의 50%밖에 안 되고 그리고 무혐의는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혐의 적발도 아니고 무혐의도 아닌 그러면 여전히 처리 중인 건인지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지금 내용이 안 오고 있어서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위반 통보해서 처리 결과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는 아예 접수도 안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사 권한 자체가 참 한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의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 권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권익위에서 필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예. 좀 정리해서 제안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이게 제가 예. 검찰이나 감사원 공정위 권익위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권익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료를 요구를 할 수도 없고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의견 청취조차도 없습니다. 네, 그냥 신고인의 신고 사항 가지고 판단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신고인의 신고 내용을 판단하는데 88%가 다 문제없다. 아, 이거는 권한도 없고 의지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적극성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또 아까 이첩 내용들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저희한테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처리 결과를 통보만 받을 수 있다. 예, 통보만. 그래서 이후에 최종 처분 내용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내리든 뭘 하든 뭐 벌금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상의 뭘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접수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 의원님 그런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또 뼈아프게 느낍니다. 그게 부분적으로는 권익위의 어떤 행정 역량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제도상 기능상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국민 권익이라든가 부패 방지라든가 이런 커다란 이렇게 이 업무를 이 부임 이게 그런 과제를 받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이런 집과 구조와 또 어떤 연장이 지금 제한된 셈입니다. 지금 이첩이라고 이제 이첩 아니면 종결 등등을 했는데 이첩과 종결 이런 것들을 줄이고 또 뭐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신고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려면은 그것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등등에 대한 그러려면은 피신고인에 대한 접근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없고 진술 청취조차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권익위에는 그저 가지고 있다가 이쪽으로 보내고 또 가지고 있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또 종결시키고 이런 구조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짧게만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조선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시고 저희 공정위에 독려를 하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요즘 현장 조사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인데 작년까지 전문가 1명 포함한 5명으로 이루어지는 포렌식 집한 게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작년 말에 17명 지원해서 올해 3월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팀을 저희 공정위가 가지게 된 겁니다. 원래부터 사실 제대로 조사를 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저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그 제재한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의 판례를 넘어설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원래 그 대우조선해양에 34개의 협력업체 사건을 한꺼번에 묶은 그 조사를 했는데 8월 달에 상정을 했는데요. 사실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 명령을 내렸고 요번에 12월 달에 다시 다룹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산업의 6개 회사 모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류의 다수 반복 신고된 기업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금 이미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과거와는 다른 어떤 각오를 가지고 조선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재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서산시 태안군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